안녕하세요. 강한분석입니다. 오늘은 NBA 3경기만 준비했어요. 해외 축구 유로파 리그는 아무래도 좀 변수가 많아 보이고 사실 분석이 잘 안 되는 점도 있어요. 워낙 변방 리그 팀들의 경기가 많고 그 팀들의 경기를 우리가 챙겨보지는 않잖아요. 거의 분석하시는 분들도 뭐 이런 유로파 경기 때나 챙겨보시고 그 한두 경기를 전력 평가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많을 때는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어서 패스를 하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뭐 해외 축구 리그 경기랑 진행되니까 진행합니다. 오늘은 NBA 3경기만 준비했어요. 뭐 3경기라 시간이 짧을 것 같아가지고 어제 경기들의 경기 결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유벤투스랑 세비야, 사실 뭐 언오버 측면에서는 괜찮았어요. 제가 뭐 생각했던 대로 경기가 이어졌는데, 뭔가 유벤투스랑 세비야 뭐 강팀이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할 것이다. 근데 저는 세비야의 득점 확률을 보고 유벤투스는 결국 비기지 않을까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도 사실 이상하지는 않은 결과예요. 유벤이 결과예요. 제 분석에서도 뭐 그랬지만 세비야 비길 수 있고 유벤투스 한 골 차 이길 수 있다 말씀드렸고, 의외였던 게 좀 비아리알이 저 이렇게 대승할 줄 몰랐는데 아무래도 초반부터 좀 경기가 터져버려가지고 영보이스가 초반에 정신을 못 차렸던 부분에 있어서 비아리알이 잘 들어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승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분석 때 뭐 말씀드렸는데 비아리알이 경기력 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감안했으면 어땠을까 싶고, 첼시는 이거는 제가 일부러 분석 안 했습니다. 이거는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첼만 찍는 경기였고, 바르샤가 이거를 1대0으로 밖에 못 이기네. 와 진짜로. 물론 뭐 이거를 공짜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그냥 1.1주 공짜 배당으로 잘 활용하셨으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으셨을 테지만 이거를 1대0 이겨버리네.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특히나 득점도 이제 공격진에서가 아니라 피케가 넣었고, 앞으로 바르셀로나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경기 뭐 대승하고 했다고 와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좀 지켜보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NBA는 뭐 대체로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죠. 시카고가 무난하게 마인까지 했고, 미네소타, 제가 디안젤로 러셀만 진짜 부진하지 않는다면 이길 거라고 했는데 러셀까지 뭐 잘 해주면서 그냥 대승을 했습니다. 120점 넘게 꼽으면서. 그리고 유타 역시나 3쿼터 정도까지 이제 대학살을 하면서 그냥 무난하게 4쿼터 하면서 4쿼터 가비지 내면서 쉽게 마인 했고, 뭐 포트랜드 제가 말씀드렸죠. 둘 다 그냥 닭공 팀이라고. 1쿼터에 그냥 완전히 47점, 1쿼터 23대 45로 47점으로 그냥 완전 언더페이스로 가다가 그냥 2쿼터부터 그냥 좀 달리더니 그냥 바로 오버를 쉽게 뭐 내버렸던 경기고, 역시나 포틀랜드 못 이겼어요. 이럴 것 같았어. 릴라드 제가 말씀드렸죠. 트레이드 될 것 같다고. 이번 경기 거의 태업 수준이었어요. 데미안 릴라드가 4쿼터 40분을 뛰고도 3점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진짜 태업이에요. 릴라드가 하나도 못 뽑, 3점 하나도 못 꼽은 경기는 못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피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피닉스 승봤다 틀렸는데, 그 피닉스의 어떤 변수들이나 덴버의 변수들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야투 기복이 있다. 뭐 제이 크라우더의 기복이 있고, 뭐 포터 주니어도 기복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벤치에서는 피닉스가 우위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벤치는 피닉스가 낫다고 봤는데 덴버가 그래도 후반에 피닉스 수비가 좀 무너지면서 덴버가 오픈 3점을 많이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뭐 제프 그린이나 도지어가 쉽게 넣어주면서 어느 정도 따라간 모습이에요. 제 생각보다는 뭐 벤치에서의 차이가 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서 뭐 기복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두 선수의 희비가 교차했죠.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4쿼터에 조금 아쉽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잘 해줬고요. 윌바튼 활약 좋았고, 에런 고든의 좀 수비적인 모습에서만 사실 기대를 했는데 공격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덴버는 거의 잘 되는 팀이었어요. 팀마다 뭐 경기마다 기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되는 날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잘 되는 날이었고, 피닉스는 안 풀릴 때 피닉스 그냥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윙들이 좀 부진했고요. 뭐 제이 크라우더 같은 윙들이 부진했고, 데빈 부커가 안 터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카메론 페인이나 뭐 벤치의 랜드리 샤멧, 아니면 뭐
원래 그 하던 크리스 폴이나 브리지스, 에이튼이 조금 뭐 해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부커가 안 터지고 몇몇 선수들의 3점이 안 터지고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 부족으로 막 4쿼터 클러치에서 자유투 2개 놓치고 이지 레이업 팅하고 그리고 이제 심판의 아쉬운 판정 골텐딩인데 이제 블락으로 처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안 좋은 부분이 다 겹치면서 절대 이길 수 없었던 경기로 흘러갔어요. 어떻게 했어도 피닉스가 좀 이렇게 하면은 못 이깁니다. 피닉스는 앞으로. 물론 안 풀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좀 뭐 지켜볼 필요는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하고 바로 분석 들어갈게요. 애틀란타 대 댈러스, 마이애미 대 미러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대 LA 클리퍼스. 시작할게요. 애틀란타 대 댈러스고 라인업은 이렇습니다. 애틀란타는 역시 간판 트레이 영이고요. 그리고 보그다노비치, 디안드레 헌터, 존 콜린스, 카펠라, 그리고 벤치에 이번 시즌 데려온 딜런 라이트, 레디시, 갈리나리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갈리나리가 불투명에 떠 있어요. GTD 떠 있어가지고 내일 경기 나올지 안 나올지 라인업을 봐야 압니다. 중요한 선수예요. 갈리나리나 뭐 허더 이런 애들이 야투가 좋기 때문에 슈팅이 좋기 때문에 갈리나리가 빠진다면은 애틀란타는 뭐 당연히 손해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리고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돈치치, 역시 돈치치의 팀이죠. 그리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 피니 스미스, 보르징기스, 파웰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벤치에는 뭐 레지블록 데려왔고 좋은 뭐 사실 하더웨이나 이런 애들이 기복이 좀 심하기 때문에 데려온 것 같고요. 그리고 돈치치 백업, 제일런 브런슨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전력면에서는 그냥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딱 놓고 그냥 봤을 때는 애틀란타 쪽이 조금 더 홈에 이점도 있고 더 좋아 보입니다. 그냥 정배를 받을만 해요. 이 경기 댈러스가 왜 정배가 아니고 역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돈치치를 너무 생각하시는 거겠죠. 뭐 보르징기스나 이름값에 대해서 좀 집착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전력은 애틀란타가 더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돈치치와 트레이 형의 자존심 대결인 경기이기도 하고 지난 시즌은 트레이 형이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가면서 돈치치가 자존심을 구겼는데 양 팀 다 이번 시즌과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기존의 전력을 좀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댈러스가 돈치치의 팀이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애틀란타가 트레이 형의 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댈러스는 진짜 돈치치가 부진하면 안 돌아가는 팀이에요. 반면에 애틀란타는 트레이 형이 부진한다 하더라도 뭐 보그다노비치, 존 콜린스, 허더, 갈리나리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득점력을 뽑아낼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뭐 보그다노비치나 뭐 허더 이런 애들은 오히려 트레이 형보다 3점도 더 잘 던지고 그렇다고 뭐 미드레인지가 안 되냐 뭐 존 콜린스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 형이 부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기 절대 진다고 볼 수 없는 팀이 됐다. 그만큼 이제 애틀란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돈치치는 플레이오프 때 그렇게 잘했는데도 결국에 막판에 좀 부상으로 퍼질 때 아무도 못해줬어요. 팀원이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LA 클리퍼스 상대로 다 잡은 경기를 그냥 돈치치 하나 쓱 이제 부진하니까 팀원들은 아무도 못해주고 그냥 막 불쌍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번 시즌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이 감독 교체를 했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댈러스에서 포르징기스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못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포르징기스의 뭐 인터뷰나 그런 것들 보면은 지난 시즌 감독은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하게 하지 못했다. 뭐 지금 감독이 내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하게 해준다. 뭐 나랑 잘 맞는다라는 식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 뭐 까봐야 아는 겁니다. 정규 시즌 적어도 중반까지는 봐야 뭐 감독과 돈치치의 궁합이 맞는다고, 아니 포르징기스의 궁합을 맞아서 뭐 돈치치의 부담을 포르징기스가 덜어주고 있다. 뭐 그런 식의 평가가 뭐 시즌 중반까지는 최소 중반까지는 가야 나올 수 있는 거고. 물론 애틀란타의 그래도 아쉬운 점은 갈리나리가 아웃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저는 나오지 않더라도 애틀이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애틀란타의 승리 쪽을 먼저 보는데 그러니까 부상이 없는 애틀란타는 상당히 강합니다. 지난 시즌에도 뭐 많은 부상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좋은 성적을 거뒀거든요. 특히나 여러 선수들이 뭐
물론 트레이 영의 1옵션이긴 하지만 여러 선수들이 다 1인분 이상씩을 해주면서 팀이 올라갔어요. 한 선수에만 좀 국한된 댈러스와의 그게 차이점이라고 보고 좀 더 팀으로서의 기대치가 있는 애틀란타 쪽을 봅니다. 애틀란타 승을 일단 보는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쨌든 간에 댈러스에는 뭐 하더웨이 주니어도 있고 포르징기스도 있고, 뭐 제가 포르징기스를 별로 안 좋은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터지는 날은 진짜 터져요. 하더웨이 마찬가지고 야투감이 좋다면은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 사실 이 경기 애틀란타 승보다 저는 더 좋게 보는 거는 224.5 기준 오버입니다. 결국에 양팀 모두 공격이 장점인 팀이에요. 지난 시즌에 컨셉 그대로 가져갈 거고, 물론 댈러스는 감독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공격이 강점인 팀이고, 뭐 지난 시즌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갔지만 부족한 수비력을 보여줬던 애틀란타, 아무래도 백코트 뭐 가드진에서의 수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좀 원인이고, 댈러스도 뭐 클레버나 피니 스미스가 수비적으로 해주긴 하지만 뭐 포르징기스나 티마주 뭐 이런 애들이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양 팀의 방패가 각각 양 팀의 창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막는다고 보고, 아까 전에 뭐 애틀란타의 여러 선수의 득점력을 말씀해 드렸다면 이번 시즌 그래도 댈러스는 드와이트 파일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경기 나옵니다. 있기 때문에 파일이 있기 때문에 돈치치 위주의 공격 옵션, 사실 이번 시즌 댈러스는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치치가 핵심인 건 맞잖아요. 돈치치 위주의 공격 옵션이 막혔을 때 뭐 드와이트 파일과 뭐 투맨 게임 같은 좀 피켄롤 같은 것들이 충분한 다른 공격 옵션이 될 수 있다. 사실 하나만 쓰면요 맞춤 전술이 나와서 안 돼요. 최대한 여러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아야 상대 수비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다르게 나와버리고 허점을 찌르거나 또 그거에 대비해서 또 약간 이렇게 가면은 또 반대쪽으로 가고, 약간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서 팀의 공격이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어쨌든 파일이 있는 거는 뭐 골밑에서의 뭐 장악력, 뭐 아니면은 댈러스의 충분한 공격 옵션으로 가능하다는 걸 봤을 때 뭐 긍정적인 부분이고, 결국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를 뚫을 카드가 많아요. 결국 더 많이 찌르는 팀이 이긴다라고 볼 때 오버의 선택지가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애틀란타의 트레이 영과 댈러스의 돈치치가 그리고 자존심 싸움 하면서 서로 수비 없이 좀 달리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224점 기준 오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경기 넘어가서 마이애미 대 미러키 벅스. 이렇게죠. 아이고, 왜 이래?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카일 라우리와 PJ 터커, 뭐 마키프 모리스, 뭐 이런 선수들을 오프 시즌에 데려왔는데, 어쨌든 라인업이 라우리, 최고의 3&D 자원으로 성장한 던컨 로빈슨, 지미 버틀러, 그리고 미러키, 상대팀 미러키에서 데려온 PJ 터커, 그리고 약간의 좀 불화설이 있긴 한데 어쨌든 뱀 아데바요가 있고요. 벤치에 뭐 상당히 중요한데 얘가 타일러 히로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미러키는 지난 시즌 지난 경기 브루클린 대파했어요. 주루 할리데이, 크리스 날렌, 미들턴, 아데토쿤보, 브룩 로페즈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벤치의 활약도 브루클린전 상당히 좋았죠. 패커너튼, 뭐 와라 이런 애들 상당히 조지일 뭐 좋은 활약을 해줬는데, 동부에서 브루클린 제외하면 가장 강하다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먼저 지난 개막전 브루클린을 박살내면서 우승 후보 포스를 보여줬던 미러키인데, 하지만 주루 할리데이가 그 경기 부상으로 오늘 경기 불투명에 떠 있어요. 뭐 GTD라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내일 아침에 라인업을 봐야 알 수 있는데,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뭐 라우리 같은 애들이 황혼기로 접어들긴 했지만, 뭐 라우리, 로빈슨, 버틀러, 터커, 아데바요, 지옥의 수비 라인이 완성됐고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박빙의 경기가 예상되는데, 미러키가 지난 경기 브루클린을 아주 손쉽게 잡았다고, 진짜 손쉽게 잡았어요. 아주 손쉽게. 뭐 상대가 안 됐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단어가 기억이 안 나지? 상대도 안 됐다라는 말이 뭐 그거 할 정도로 그냥 뭐 두 팀 간에 게임이 안 됐는데, 사실 그 경기 브루클린이 그냥 팀이 아니었죠. 나팀이었어요. 나팀. 브루클린이 팀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아예 없는 수준이었고, 크리핀, 알드리지, 클렉스턴의 뭐 빅맨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쿤부한테 개박살이 났던 경기인데,
브루클린이 뭐 강팀이긴 하나 지난 경기 보여준 수비력은 리그 뭐 거의 최하위 수준의 수비였고, 마이애미는 그런 수준의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옥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고, 지난 시즌보다 전력도 강화된 마이애미고, 저는 이 경기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주루 할리데이가 안 나온다면 저는 마이애미 쪽을 보는 게 낫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카일 라우리에 대한 좀 제어가 주루가 빠진다면은 쉽게 되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마이애미 쪽에 어떻게든 막아내고, 그리고 라우리의 리딩을 통해서 한 골 두 골씩 뭐 앞서 간다면은 마이애미 쪽에 충분히 이길 만한 경기로 보이고, 이길 수 있을 만한 경기로 보이고, 지난 경기 뭐 미러키의 벤치에서의 활약이 좋았다고, 뭐 팻 코너튼 뭐 그리고 와라 뭐 이런 애들 되게 잘했는데, 코너튼은 뭐 원래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선수지만 그거 기대치 치고도 잘했어요. 근데 마이애미 같은 수비 좋은 팀을 만나서 얘네가 뭐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미들턴 같은 경우도 제 이미지의 미들턴은요, 이렇게 좀 수비가 좋은 팀 상대로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그다지 좋은 뭐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미러키의 의심이 여지없는 쿤보의 원투 펀치긴 하지만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쿤보는 역시 뭐 제가 볼 때 1인분 이상 할 걸로 보고,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주루가 안 나오면은 마이애미 역배 쪽을 보고요. 주루가 나온다면은 뭐 언더 쪽을 보는데, 주루는 사실 뭐 나오건 안 나오건 언더 쪽을 보긴 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안 나온다면 마이애미 쪽, 그리고 언더, 그리고 뭐 주루가 나오면은 그냥 언더 쪽만 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기준점이 223.5. 진짜 애매하게 좋긴 한데, 어쨌든 언더 쪽을 먼저 볼게요. 언더 쪽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미러키의 지난 경기 좋았던 야투가 갑자기 식어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마이애미 원정을 와가지고 갑자기 식어버릴 수 있다고 봐요. 사실 근데 승패는 진짜 이거 동전 던져서 그냥 배팅을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을걸요? 이 경기 동전 던진다 해도 그만큼 좀 저는 승부 예측이 어려워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확실한 전력 누수가 있으면은 반대로 보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마지막 세 번째 경기, LA 클리퍼스. LA 레이커스 원정에서 개박살 내고 온 골스죠.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판 커리, 조던 풀, 위긴스, 그린, 케번 루니 뭐 이렇게 선발로 나올 걸로 보이고, 이거달라 뭐 오토 포터 주니어, 데미안 리, 토스카노, 비엘레차가 벤치에 있을 건데, 비엘레차 지난 경기 활약 상당히 좋았어. 이거달라를 포함해서 뭐 데미안 리, 토스카노도 괜찮았고요. 중간에 토스카노는 어이없는 턴오버를 좀 범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괜찮았고, 뭐 루니를 빼고는 다 좋았죠. 주전 라인업에서도. 클리퍼스는 지난 플레이오프 때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레지 잭슨 여전히 붙잡아 줬지만, 에이스인 1옵션 레너드가 아웃이고요. 그리고 서지 이바카 아웃, 그리고 스몰 라인업에서의 핵심인 바tum까지 아웃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변의 가능성이 크게 없다고 봐요. 오프 시즌에 제가 잘 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팀 색깔과 선수의 성향이 맞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레이커스전에 잘 보여줬죠. 비엘리차가 저는 그렇게까지 잘해줄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레이커스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해줄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잘하더라고요, 진짜로. 거의 그냥 물 만난 고기처럼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간단하게 또 서로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어쨌든 그냥 골스 봅니다. 뭐 분석 내용만, 그 결과만 아실 분들 골스, 누가 봐도 골스 주력. 어쨌든 추가로 경기 뭐 내용적인 부분 말씀드리면은, 사실 골스의 문제가 뭐였냐면, 커리가 지난 시즌 같은 경우 집중 견제를 받을 때, 커리가 집중 견제로 부진할 때 해줄 선수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4쿼터 절반을 쉬게 하면서 체력을 보충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커리에 또 의존한 공격을 펼쳤던, 거기서 커리가 터지면은 어떻게 이기거나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커리가 안 터지면은 그냥 그대로 졌던 골스인데, 지난 경기 커리가 역시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상당히 야투부진을 보였는데, 커리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수비적으로 그냥 더 열심히 뛰어주고 동료들을 밀어줬죠. 근데 지난 시즌에는 그럴 때마다 동료들이 해결을 못 해줬는데, 지난 레이커스전 같은 경우는 뭐 조던 풀, 뭐 비엘리차, 뭐 이거달라까지, 뭐 데미안 리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커리를 봉쇄하는 것이 골스의 파회법이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했어요. 레이커스 원정 첫 경기부터. 하지만 뭐 역시나 골 밑에서 약점은 드러났죠. 케번 루니는 제가 볼 땐 좀 아쉽고 수비적으로 좀 아쉽고 뭐 와이즈먼이 지금 부상 중이긴 하지만 얘가 돌아와도 골 밑은 여전히 약해요. 뭐 와이즈먼 지난 시즌 활약이 상당히 제 생각보다 못했고 그래서 뭐 지난 레이커스전도 계속 엘립 당하고 뭐 그랬었는데 에릭 클리퍼스가 지금 상태에서 골밑이 강한 팀이 아니에요. 이바카도 아웃이고요. 레너드 아웃에 주바치밖에 없는데 주바치가 뭐 전 나쁜 선수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1인분 정도 해주는 선수지 상대 골밑을 박살내거나 뭐 그런 큰 보드 장악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골스의 약점인 부분을 LA 클리퍼스가 좀 지배적으로 선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난 경기 커리가 부진하긴 했지만 지금의 클리퍼스 라인업을 봤을 때 물론 폴 조지가 있긴 하지만 커리가 다시 한번 야투율의 부진을 겪을 걸로 보진 않아요. 지난 경기 제가 조던 풀이랑 스테픈 커리 합쳐서 50득 이상을 봤는데 커리가 부진하면서 40 몇 득 했나? 그래요. 부진하면서 40 몇 득 했어요. 합쳐서. 근데 오늘 경기에는 충분히 둘이 합쳐서 50득 이상 찍을 걸로 보이고 폴 조지가 좀 고군분투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블레소를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하필 블레소를 데려왔지? 어쨌든 얘도 데려왔는데 얼마큼 해줄지 모르겠어요. 레지 잭슨은 뭐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때 워낙 잘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얘가 벤치에 있어야지 좀 더 효율성이 높은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 시즌의 활약을 바탕으로 선발에 뭐 이렇게 선수가 없기도 하고 올라왔고 뭐 벤치에 뭐 트랜스 만이나 뭐 캐너드 뭐 이런 애들이 많은 저는 좋게 봐요. 개인적으로 많은 충분히 클리퍼스 벤치 힘을 실어 넣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캐너드는 어쨌든 야투에 좀 의존해야 되는 선수기 때문에 걔네가 그래도 조금 해준다면은 골스가 중간중간에 위기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결국 잡을 만한 경기가 아닌가. 크게 변수가 없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이런 정백 사이드 쪽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변수에 대한 부분인데 이 경기는 변수가 안 보여요. 보통 이런 경기를 주력감이라고 하는데 골스 승 봅니다. 뭐요? 3.5 마인까지 볼게요. 전 전체 한 1쿼터, 2쿼터, 1쿼터, 2쿼터부터 그냥 벌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2쿼터 벤치라인 대결에서 만이나 뭐 그런 캐너드 이런 애들이 좀 고군분투 할 수는 있겠으나 뭐 골스의 벤치 라인업에서 클리퍼스가 좀 점수차를 벌어지고 그 점수차를 꾸준히 유지하거나 조금 더 벌려가면서 골스가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결국 초반에 골스가 저는 치고 나갈 거라고 봅니다. 오늘 경기 포함해서 초반에 좀 골스가 치고 나갈 것 같고 클리퍼스나 레이커스, LA 팀들을 박살내면서 좋은 출발을 거둬둘 걸로 봅니다. 여기까지고요. 충분히 세 경기 다 건들만 하다고 봐요. 제가 분석드린 라인들 있잖아요. 다 건들만 해요. 뭐 애틀승, 오바 건들만 하고요. 뭐 주루가 안 나온다면 마이애미 쪽은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건들만 하다고 보고 그리고 언더 쪽도 건들만 하고 골스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껴가는 게 뭐 맞지 않나 싶어요. 딱히 변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껴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이 정도로도 세 경기밖에 없지만 충분히 배팅할 수 있을 경기고 내일도 이제 해축구 좀 있고 NBA 있으니까 내일 모레죠. 그러니까 내일 분석하면 내일 모레 경기겠죠.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내일 더 좋은 분석과 더 많은 경기 더 많이 고르실 수 있게끔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